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효성 TNC가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를 9,200억 원에 인수합니다. 효성 TNC는 연간 산불화질소 생산 능력을 업계 2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효성화학은 사업부 매각으로 재무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웅제약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월 1회만 투여해도 되는 비만 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웅제약은 비만 치료 4주 지속형 주사세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티올랩 테라퓨틱스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 기존 주 1회 투여하던 비만 치료제의 투여 주기를 월 1회로 연장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 중반대로 반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내 정치적 불안감이 확대되자 1,430원 선을 하회하던 환율이 상승 전환됐습니다. 이날 저녁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EBC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가 3.4%에서 3.15%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올해 미국 ETF에 몰려든 자금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1년에 9,200달러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현재 미국 ETF의 누적 자산은 1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1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3거래일 연속해서 반등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감을 지었죠. 일단 간밤 미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71년 지수가 출범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2만 포인트 달성을 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3% 가깝게 올랐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3% 넘는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미증시 훈풍에 잘 올라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더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특징이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오늘 급등세 잘 그려주는 모습이었죠. 일단 일론 머스크가 또 일을 해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국내 개별 이슈 단에서는 SK판테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글로벌 한 제약사로부터 2조 규모의 수주를 따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2조라는 돈은요, SK판테코 매출이 9천억 원이거든요. 2배 이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글로벌 제약사가 일라이릴리다라는 이야기까지 맴돌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펩트론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모셔볼 차례가 됐죠.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십니다.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진짜 우리 방송을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켜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어제 금융 쪽에 대해서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KB금융을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좋았고 KB금융 당연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님이 짚어주시고 100% 넘게 상승률 보였던 펩트론 보셨을까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매번 주시나 궁금하거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그 계획을 하는 게 사실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께 2025년 사실 그 내년 주식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시면 다 그냥 국장은 빨리빨리 떠나라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반드시 그렇기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건 주식시장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일단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 하나가 1년이에요, 1년.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 처음부터 해서 80년, 86년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시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때는 태동기고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가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좀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좀 특이한 점이 음봉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해서 하락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다 양봉입니다. 빨간색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파란색 나왔죠? 그러면은 빨간색. 무슨 말씀이냐? 시장이 1년 동안 이렇게 상승을 못하고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양봉이 나오는 게 보면은 100%예요. 그렇죠? 이때는 십자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음봉 다음에는 다 양봉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음봉으로 보이죠. 그러면 내년은 양봉이 될 확률이 20년 이후부터 했을 때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다 대부분 다 100이면 한 95명 정도는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물론 그건 알아요. 그런데 내년에 증시를 갖다가 지금 미리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러고 사실 우리가 또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또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고도화된 그런 수단인데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내년은 양봉이 나올 확률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거의 뭐 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수가 낮죠. 지금 2,400대, 2,500대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업종에 대해서 업종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보면 사실 업종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식, 관심 있는 업종, 그런 업종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내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락 삼각형인데 지수는 이렇게 하락 삼각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지수는 어느 순간 이후에 이제 지수가 충분히 싸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글로벌 자금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되게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완연하게 이제 여기서 이건 지금 이제 지수 월봉이에요. 월봉에서 이 부분을 갖다 이탈을 완연하게 하게 되면 그때는 전략을 새로 짜야겠지만 지금은 어쨌건 이런 확장 국면의 하단에 딱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올해 진짜 힘든 한 해가 다 지났는데 이제 슬슬 놔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맞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건 과거 20년 동안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모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그런 증권회사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를 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또 그러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얻은 그런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도움받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0년 동안 봐온 그런 자산가들의 특징,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특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규모가 있는 주식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별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당연히 중대형주로 투자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시는 게 앞으로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중대형주 수익이 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익 나는 거 지금 보시면 4개월이 안 됐죠. 여러분들 지금 만난 지 제가. 근데 4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한 20% 빠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여러분께 인사드렸을 때가 2,900이었는데 지금 2,4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100% 오르고 그리고 뭐 60% 오르고 그런 한 4개월 동안에 이런 그 좋은 케이스들도 많았습니다. 중대형주로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면 여러분들이 경제를 보는 안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재테크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물론 이제 뭐 적중률도 그렇지만 가장 강점은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중대형주를 특히 이제 대형주를 갖다가 공략하는 방법인데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를 갖다가 뭐 6일에 26%딱 오르는 이 시점에 제가 딱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49,9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틀 동안 13%가 상승을 했고요. 뭐 알테오제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계속 드려왔다는 거죠.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가장 바닥인 시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제는 뭐 제가 보니까 한 6번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6번 다 그래도 좋은 성과를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리가킴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이제 타이밍들이 다 진짜 눌림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펩트론은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 방송을 보시면 좋은 기회를 많이 포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뭐 시장도 안 좋았지만 그동안은 이제 여기 사례를 보시면 주식시장이 일주일 동안에 한 70포인트가 하락을 해도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주에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락을 해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 4개는 보시면은 뭐 많은 거는 한 5일 동안에 20% 오르고 또 뭐 8%, 9% 그렇게 오르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컨셉이잖아요. 하나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좀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정도면 좋은 눌림목이다 할 때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갖다가 저가 매수 이제 지금 정도면은 턴어라운드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비법들을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우리 시장 전망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긴 합니다만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죠. 그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1년 기준으로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거든요. 올해까지 일단 큰 이변이 없는 한 음봉으로 마감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즉슨 다시 말해서 내년에는 양봉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해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긴 터널이 지나면 빛이 보입니다. 그 빛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은요 중대형 우량주로 큰 수익을 내주십니다. 당장 오늘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한 거 확인을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발굴한 포착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됐죠. 일단 어제 포착 종목들 4개 전부 다 오늘 강세 마감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리가캠바이오, 숲, 네이버, 삼성전자 이렇게 4종목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다고 하니까요. 눈 크게 뜨고 집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어제 포착 종목 4개 다 너무 시세가 좋아서 네, 오늘 다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벌써 12월이 막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년 증시 전망 빠르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것까지 쭉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포착주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가캠바이오는 제가
8만 원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즈음인 것 같은데 이때 말씀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14만 3,600원까지 상승을 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알테오젠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제 알테오젠 말씀드릴 때 알테오젠은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 리가캠은 고점이 높아지는 지금 구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렇다는 거는 리가캠이 적어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어쨌건 약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바이오가 기존에 트럼프 2기와 좀 무관한 그런 업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가 인하 부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스밀러나 그리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바이오텍 이런 쪽이 앞으로 이제 내년 실제로 이제 트럼프 2기가 열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트럼프 2기에 좀 수혜주로 각광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여전히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두시고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숲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상승 이제 일파동을 하고 약간 좀 눌림목 부근에 있기 때문에 차트 관심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시점에서 이후에 이제 한 13%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한 12%대인가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좀 가격이 내려왔다가 저점은 깨지 않고 그런 흐름에서 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원 정도는 그래도 한번 시도를 갖다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한 7만 원 정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제가 다음에 이제 업종 시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제 그 HBM4 그런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제가 영상에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네이버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에서 더 갈 수 있는데 일단 20만 원에서 30만 원, 22만 원, 23만 원 여기가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20만 원을 갖다가 바로 찍자마자 지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좀 중요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테마 중에 하나였던 그런 인공지능 그런 쪽 관련주들의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대장주죠.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이버의 주가가 다시 매수 시점, 진입 시점이 됐을 때는 그런 인공지능 관련주로 갖다가 좀 더 나는 좀 변동성이 큰 주식을 해서 수익을 더 내고 싶어. 그런 분들은 네이버의 주가를 갖다가 잘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런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년 25년에 일단 주식시장과 업종 분석.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한 25년 정도 항상 꼬박꼬박 이렇게 연말이면은 각 그 리서치 하우스들의 이제 센터장들이 또 혹은 각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거의 맞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섣부르게 내년에 지수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 것 같다, 어떨 것 같다 그런 부분보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차트 부분이에요. 보시면 금융위기 이때가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그러니까 요 한 칸이 1년입니다. 1년. 예. 그러니까 이때는 주가가 거의 한 40% 50%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보시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때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500, 1000부터 해가지고 이제 2000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5년부터 해서 지수가 이제 2000에서 3000으로 또다시 도약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1000에서 2000까지 가는 동안에 미국은 이제 이전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계속 박스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미국은 빅테크 위주로 해서 이제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 연도별로 봤을 때 미국과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봉이 나온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일치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금융위기, 그리고 무역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가 지금 이제 2022년도예요. 2022년도. 여러분 이때 잠깐 기억해 보시면, 좀 돌아보시면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에서 거의 뭐 100달러, 150달러 뭐 그렇게 하락을 했죠.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폭락을 했어요. 네. 뭐 우리나라도 안 좋았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연 단위로 보면 디커플링이 지금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미국은 지금 보니까 올 초에 S&P 지수가 4,500에서 지금 6,000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지금 이제 10%가 하락을 했고요. 올해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25%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디커플링이 심하게 났기 때문에 이제 2025년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가 상승 논리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온통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증시가 내년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이제 집권 2기가 됐을 때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불안감들은 이제 현실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내년에 어느 시점에는 이제 해소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가 이제 다시 미국 증시가 좀 양호하다는 그런 가정하에는 그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좀 만회하기 위해서 국내 증시가 한 번 또 달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1년 단위로 음봉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다음에는 여지없이 양봉이 나옵니다. 음봉이면은 양봉.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봤을 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아마 일부 유튜브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뭐 음봉이 나오고 그러면은 양봉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반작용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면 내년은 일단 양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적어도 그래, 그래도 이제 아무리 힘들더라도 작년보다는 나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는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PBR로 보면 PBR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기업이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그만 사업을 접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뭐 건물, 땅, 그리고 집기 그런 거 다 팔았을 때 당근마켓에 팔면 우리가 얼마를 받게 되겠느냐. 그게 이제 PBR 개념이거든요. 회사의 자산 가치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자산 가치가 1 이하로, 그러니까 순전히 자산 가치보다도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0.87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길게 보면 언제 사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단에 있을 때 사야 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 다시 이제 1배로 돌아왔을 때 혹은 1.2배로 돌아왔을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주식을 좀 매도를 할 때 그럴 때인 게 과거에 한 1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기간에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이벤트를 알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유리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뒤에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케이스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순간에 주식을 좀 비중을 늘리고 비중을 줄여야 될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시기에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는 좀 유보를 하고 기존의 종목도 약간 좀 어설픈 종목들은 그냥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이제 이런 기회들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또 함께 공유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지 미국 증시가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 빅테크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미국 증시에서 미국 전체 시가총액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가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그 M7 종목들의 움직임 동향에 따라서 내년에 미국 증시도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가 사실 방향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빅테크가 지금 사실 뭐 버블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메타하고 네이버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2020년부터 해서 2024니까 최근 이제 5년 동안에 보시면 메타의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은 단위가 10억 달러예요. 러프하게는 그냥 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메타가 32조 곱하기 1,400원 하면 되겠죠. 그러면 1,400원 하면은 뭐 잘은 몰라도 한 뭐 50조, 55조 그 정도에서 지금 64조면 1,400원 하면은 거의 90조 혹은 뭐 90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메타가 삼성전자보다 돈을 못 벌었다가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영업이익이 98%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2배가 늘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영업이익이 한 1조 초반대, 한 뭐 1조 2천억 그 정도에서 지금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2조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5년 동안에 메타보단 못하지만 네이버도 66.7%가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장사 잘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지금 46%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증시가 버블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한국 증시가 그만큼 침체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내년에 모멘텀이 큰 게 한 뭐 2가지가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본업을 장사 잘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둘째 치고 지금 이제 계속 뭐 중동이나 그런 쪽에서 계속 네이버를 갖다가 방문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미국 쪽과 이렇게 무언가 갖다가 하기가 빅테크 쪽이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그쪽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쪽이 어떤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함께 코어를 갖다가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가 이제 사실 올해 주가가 가장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의 테무나 알리나 그런 쪽에 비해서 네이버 어떤 쇼핑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쇼핑 전문 앱을 갖다가 출시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또 성장 동력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이익률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네이버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이전에 비해서 지금 46%가 오히려 폭락을 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메타의 수준이에요. 메타의 수준. 메타가 지금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64의 이익을 내는데 지금 1,500이면은 대충 몇 배입니까? 한 30배가 안 되죠.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 한 25배. 그러면 버블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죠. 오히려 메타는 그냥 지금 주가 수준이 뭐 일단 머스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둘이 막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권투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잘 못 오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 메타의 주가를 봤을 때는 지금 미증시는 버블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막 되게 좋아지면 그러면 진짜 뭐 망둥어도 뛰고 모두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일부 이제 좀 뭐 AI와 관련이 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 막 무섭게 막 치고 올라가거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아이온큐도 그렇고 뭐 그런 기업들이 진짜 단기간에 막 2배, 3배가 금방금방 오르던데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제 AI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GE 버너바하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기업과 한국의 이제
현대 일렉트릭 세 개를 갖다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뭐 베르노바가 어쨌든지 뭐 고평가가 돼 있다 어쨌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최근 6개월 동안에 지금 2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세 기업 다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2배가 올랐는데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도 48%가 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1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에서 지금 미국 기업이 상당히 좀 랠리가 되게 가파르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25년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좀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제가 물론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들과 업종을 좀 더 짚어드릴 텐데 자, 이제 지금 올해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상위 한 15개 기업 되는 것 같아요. 한 12개 기업인데 그 기업의 지금 이익이 1109 이렇게 납니다. 단위가 1000억이에요. 1000억, 조, 110조.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아니고 상위 한 12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컨센서스를 갖다가 보면은 135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이익이 올해보다 한 20%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결국은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반도체예요. 그렇죠?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5조의 이익을 냈는데 내년에 43조의 이익을 낼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는 어쨌든지 내년에도 HBM의 어떤 주도권을 갖다가 잃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아마 내년에 삼성전자의 이익을 갖다가 앞질 수도 있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컨센서스가 내년이 더 낮아요. 올해보다 이익이 전망치가. 그리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적자였으니까 내년에 1조 정도의 이익은 내겠지라고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적어도 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좋은 흐름 갖다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제가 이 파란색을 갖다가 돼 있는 부분은 연 단위로 봤을 때 22년도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죠.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줄어드냅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이익은 지금 2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 지금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내년에 사실 어느 정도만 해줘도 국내 증시는 올해보다는 좋을 거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이스를 갖다 한번 보자고요. 일단 25년은 어렵지만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베이스는 불확실성 해소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트럼프가 일단 취임을 내년 1월 20일에 하면 그러면 어쨌든지 트럼프가 취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은 적어도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뭐 서로 뭐 캐나다하고 어디하고 유럽하고 중국이랑 또 우리하고 치고받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무언가 갖다가 상생을 갖다가 하는 뭐를 갖다가 도출을 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죠. 정치적 불안 정도 이게 뭐 오늘 뭐 지금 최근 봐서는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불안한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지 이 부분도 결국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올해 되게 그 한 하반기부터 군대 증시를 갖다가 다운시킨 요소였다면은 적어도 내년에는 그런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는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케이스별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빅테크가 내년에도 양호하다라는 가정을 갖다 하고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도 예상보다는 괜찮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보호주의가 극심해진다고 하면 결국 미국도 가장 먼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중국이 가장 먼저 치면은 애플을 치고 그리고 나이키를 치고 그리고 테슬라를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가 좀 양호한 게 나오고 그냥 뭐 방위비 정도의 좀 타격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긍정 랠리를 갭을 메우는 그런 랠리를 갖다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주가 미국의 기술주가 예상 외로 이제 급락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예상보다 양호하다. 이제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악재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지수도 좀 부정적이라고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시장이 망가지면 결국은 우리도 사실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주도 안 좋은데 트럼프도 난리다.
이제 그래서 보호무역이 심화가 됐다. 이럴 때는 이제 뭐 최악이죠. 그럴 때 이제 뭐 저하고 함께 낙폭 과대주, 그러니까 뭐 낙주매매죠. 이 부분만 저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만약에 세 번째 케이스로 갔다. 지수가 2,300 아래로 내려가서 못 올라오고 그리고 계속 힘을 잃더라. 그러면 이제 낙주매매밖에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케이스별로 대응 전략을 여러분도 좀 한번 염두에 두고 좀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이런 그 뭐 낙주매매나 이런 기법을 제가 잠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내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가능성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실제로 알테오젠 무려 6번 공략을 해주셨고 전부 다 수익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 공략해주시고 큰 수익 안겨주고 계시죠.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눈으로 2025년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 음봉 다음엔 꼭 양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 음봉이 나올 것으로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좀 양봉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빅테크에 대해서도 버블이냐 아니냐 논란이 상당히 많죠.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영업이익에 비해서 시총이 월등하게 막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들어주셨고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시총이 또 주가가 극심하게 눌려 있다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상승률은 더 열려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회를 잘 찾아야 합니다.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기회 잘 잡아야겠죠. 하단을 참고하시게 되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24시간 기회 찾기에 나설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확실히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근데 월요일장에 이렇게까지 막 빠질 때 좀 담아야 됐었나? 이때가 기회였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예.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법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이제 시장이 보통 약세장에서는 이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참 실제로 계좌에서 수익이 나는 거는 오히려 계좌를 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 낙주매매예요. 손절을 하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를 갖다가 하더라라는 거는 이제 이 기법을 배운 분이 얘기를 갖다 해주신 부분이고 추격 매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주식을 막 사고 나서 살 때 또 급하게 사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주가가 이제 뭐 하락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수익을 제때 못 나오게 되면은 사실 손절밖에는 방법이 없죠. 이 주식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근데 반대로 낙주매매는 어차피 이미 급락을 한 주식을 갖다가 턴어라운드가 어딜까를 갖다가 찾아가는 그런 방법인데 바로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빠지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 삽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경험적으로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 기법 자료에서 일단 15강의 낙주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공포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이게 공포가 뭐냐면 결국은 투매를 잡는 법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애매하게 하락할 때 잘 보고 있다가 그런 주식이 갑자기 급락할 때, 그럴 때, 그러니까 투매가 나올 때죠. 그럴 때 이제 주식을 갖다가 사는 방법이고요.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투매를 갖다가 받고 주가가 반등할 때는 되게 많이 반등을 하죠. 당장 이제 요번에도 이제 그 탄핵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 주가가 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투매가 나오면 그러면 주식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꽤 좋은 수익률을 보인다라는 부분인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간 좀 작은 주식 보시면은 뭐 네오스템 시가총액 뭐 7천억, 8천억 그런 주식은 상한가가 나오고 그리고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런 그 낙주매매를 갖다가 차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을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일단 기법 자료에 소개를 갖다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약세장에 대한 대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금융 쪽에서 긍정 리포트 있었고 반등 성공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그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루에 한 수백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할 만한 리포트를 갖다가 고르는 방법이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에요. 자, 일단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엊그저께 이제 클래시스란 종목이 나와서 저하고 함께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아침에 올려드렸거든요. 이틀 동안 한 12%가 올랐더라고요. 되게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일단 베스트 리포트에 선정이 되면은 일단 그 종목은 되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경우도 물론 있어요. 제가 한 보름 전이니까 2, 3주 전에 한번 조선주 리포트를 갖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조선주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그 하락을 다 만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투에서 나온 리포트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리포트를 갖다가 어떻게 고를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뭐 가스공사처럼 무거운 주식 같은 경우도 삼성증권에서 이제 좋은 리포트를 갖다가 냈을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바로 뭐 이렇게 무섭게 만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리포트를 갖다 볼 때 우리가 뭐 차트를 보거나 어떤 한 부분을 갖다 보는 게 아니고 되게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넘게 이거를 갖다 계속 분석을 갖다 해왔거든요.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는 다 있어요, 다. 근데 물론 가중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덜 중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 기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좋은 점이 보통 차트를 갖다가 주로 보시는 분은 차트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 분석은 물론이고 수급 보는 법 그리고 차트 보는 법 이 외에도 한 7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법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리포트 찾았는데 11시 되고 12시 되고 그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루 한 10분 만에 제가 보통 한 8시 반 정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는 이 리포트입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10분 만에 그렇게 리포트를 찾는 법. 이게 이제 제 두 번째 기법이고 세 번째는 지금 텐베거 기법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다음에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그 자료들 USB로 이제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받아보시고 네 그리고 좀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우리 전문가님이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클래시스에 대한 리포트를 8시 30분에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강세 보였습니다. 나도 리포트 떠먹여주는 거 받아먹고 싶어요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공부하실 때 신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USB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꼼꼼하게 챙겨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고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종목 공개 시간이 됐죠. 일단 어제 종목이 오늘 바로바로 강한 슈팅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주신 종목 중 한 종목이겠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약바이오 들고 와 주셨는데 요즘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좀 반등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가 일단 뭐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노이즈가 별거 아니라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박순재 대표께서 얘기를 갖다 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지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갖다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을 갖다가 제일 좋아하고 뭐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은 약간 좀 리스크 부분에서 조금 덜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리가켐바이오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맏형이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둘째가 리가켐바이오로 세 번째가 이제 ABL 바이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리가켐바이오가 글쎄요, 일단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슈가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특허에 대한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설비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얼마 전에 이제 그 박순재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갖다 했죠. 그걸 갖다가 뭐 유상증자 사실 뭐 규모가 2천억, 3천억이면 지금 이제 그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에 비해서 되게 작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주주 배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3자 배정일 거다. 뭐 이 정도면 지금 알테오젠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주 배정이 아니니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뷰에서 이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3자 배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리가켐바이오는 이제 그런 그 리스크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오리온에서 일단 리가켐의 그런 지분을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뒤에 이제 적어도 자금적으로는 이제 부족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리스크가 뭐 어떤 리스크가 나올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상용화된 것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년이 가장 기대되는 그런 바이오텍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리가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리가켐의 그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되면은 그러면 가치를 갖다가 이 비교 그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 이민호젠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가치가 일단 12조, 이제 지금 환율로 하면은 14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리가켐의 시가총액이 지금 뭐 3조, 4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리가켐의 기술력은 또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실제로 상용화된 그런 파이프라인이 나오고 했을 때 리가켐의 가치가 지금보다 레벨업이 될 소지가 되게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전임상 단계의 부분이 일단 뭐 1조 이상으로 그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된 부분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A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암제의 아이돌이라고 할 만큼 글로벌 빅파마가 이 부분을 갖다가 되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넘버원은 아니지만 지금 넘버2인데 실제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넘버원인 뭐 다이치 시큐나 그런 데랑 비교를 해도 부족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이즈가 적고 그리고 2025년에는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텍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격이 지금 뭐 10만 9천 원, 10만 8천 원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매수가는 제가 보기 지금 리가켐은 10만 5천 원 정도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중에 언제라도 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2차 매수가는 이전에 저점으로 나왔던 한 9만 원, 9만 9천 원, 9만 5천 원 이 부분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리가켐바이오였습니다. 일단 노이즈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제약바이오 상승세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더 오르기 전에 얼른 함께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타점 당연히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변동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전략자 보셔야겠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24시간 하셔야 됩니다.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2025년 주식시장과 업종 분석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낙주매매, 오베리, 신차트 기법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의 종목은 바로 리가켐바이오였습니다. 어제 KB금융이 급등세 잘 나왔죠. 오늘도 상승세 그릴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투자를 해서 10배구 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스크는 좀 적게 가져가면서 수익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욕심쟁이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공부 함께 하실 때 저희 USB는 무료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